안녕하십니까. 전희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 110번 미국은 왜 백신 개발에 빨랐을까? 백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말합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백신,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백신이죠. 치료라는 말보다는 예방에 맞겠네요. 예방. 치료는 또 치료제가 또 있으니까요. 치료는 말을 지울게요. 정확히 말하면 예방하는 백신인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 맞듯이 그런 똑같은 원리인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치료라는 말보다는 예방이라는 말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쌤 지식 짧을지 몰라도 요 네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화이자라고 하죠. 화이자, 모더나도 있고 노바백스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네. 노바백스? 요 회사 또 회사가 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있고 러시아에서는 스푸트니크 V, 중국은 신호 이런 건데 이름이 되게 기억이 안 나네. 원래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과 영국 이 두 나라 앞서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개발 중이고, 근데 아직은 개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명구 뉴욕 시립대 교수님께서는 왜 미국이 이렇게 백신 개발에 빨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백신을 빨리 이제 개발하는 그 개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최첨단 과학기술, 생명공학 부분에 생명공학, 그중에서 유전공학의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 많아요. 사망자도 많고요. 그런 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또 절박함, 기술도 있고 또 자본도 있고 또 이제 그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선 절박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4월 30일이거든요, 금요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목표했던 대로 4월까지 300만 명을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달성되었고, 앞으로도 백신만 외국에서 들어온 백신만 잘 이제 된다면 우리가 11월까지 우리나라의 목표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맞춰서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협조하고 지금까지 1년 동안 고생했듯이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 쓰고 사적 모임 좀 자제하고 외출 자제하고 항상 손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까지 잘 버텨보면 이 이후에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것 같고요. 마스크를 당장 벗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걸릴 걱정은 없이 일상생활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 견뎌봅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백신 개발이 특히 미국에서 여러 회사들이 더 많이 개발이 빨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강명구 교수님의 지적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좀 지울게요. 일문단, 다시 4월, 이제는 백신 전쟁이다. 이 백신 전쟁에서 미국은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현재까지 16세 이상 성인은 어른이죠? 절반 이상이 1차 백신을 맞았고, 절반 이상이야. 그러면 50%네. 이상이네. 16세 이상 성인에. 이를 300만 도스, 그러니까 300만 명. 또 현재 접종 속도대로라면 7월 말까지 성인의 90% 정도가 2차 백신까지,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지. 이제 백신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1회, 2회인데 미국산 화이자는 2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차까지 맞으면은 거의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서 안정적으로 된다라는 거지. 전망됩니다. 물론 3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백신 거부자들이 접종에 적극 호응한다는 걸 전제로 한 추정이다.
아직까지 이제 백신을 이제 거부한다. 백신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어느 약이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요. 부작용이 뭐 많다, 10%, 20%다. 100명 맞으면 10명이 죽는다. 이런 문제겠지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작용률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백신 거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논쟁거리긴 하지만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도 어떠십니까? 자, 일단 그건 또 다른 이제 논쟁거리니까. 대부분 한국 언론은 미국의 빠른 백신 접종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확실하시니까 이분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 백신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인지 면밀히라는 말은 그냥 세밀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은 왜 더 빨랐던 것일까? 이것이 이 글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백신 개발에 빨랐던 이유 보겠습니다. 여러 원인과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절박함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 동그라 1번 절박함입니다. 절박하다는 건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잖아.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주지하다시피 이미 말했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감염자 및 사망자 수를 기록해오고 있다. 그래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를 잘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3,200만 명, 우리 한국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5,500만 명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이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558만 명이 사망했어요. 5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진자가 1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200만 명과 12만 명. 게임이 안 되죠. 그만큼 미국이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우리는 마스크 얼마나 철저하게 썼습니까? 이런 데서 좀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50배 이상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들이 예상치 못한 허망한 죽음. 그렇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잖아. 평균 9명의 가족 및 친구, 지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전체가 깊은 슬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빠른 백신 개발과 접종은 이 집단적 슬픔을 희망으로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마지막 성체. 일단 이것마저 무너지면, 백신 개발마저 무너지면 미국은 이제 절망의 나라로 쭉 떨어지는 거지. 희망이 없으니까. 감염을 막지 못하지. 치료도 어렵지. 뭐 백신도 없지. 그러면 뭐 그대로 감염 쫙 퍼지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단 나는 거지.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구세주였던 거지. 자, 다음.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동기가 절실하다고 백신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박함이 있지만 그래도 절박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과학 인프라 별표 2번 기초과학 인프라. 그러니까 아주 베이스에 해당하는 과학적인 어떤 시설 인프라의 환경, 기술 환경 이런 것들. 여기처럼 대학도 있고 케임브리지 보스턴 바이오 지적 단지, 바이오 생명과학.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관련된 단지가 집중적으로 뭉탱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막 인력들, 사람, 뭐 연구원들, 다 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하버드와 MIT가 있는 케임브리지라는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두 대학 주변에는 430개, 하버드, MIT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430개가 넘는 생명공학 및 제약회사들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 단지라는 거야. 단지. 중심 이렇게. 이렇듯 바이오텍 기업들, 바이오테크놀로지인 거지. 생명과학 기술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계기는 70년대 말 케임브리지 시의회. 이 도시가 유전자 실험을 허용하면서부터 유전자 실험을 허용했다. 또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제외하고라도 공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더 허용한 거지, 이게. 연구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인접한 보스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연구 병원들이 밀집해 있어. 그냥 연구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병원과 연계해서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개선할 수 있겠지. 일례로, 하나의 사례로 미국 국립의료원은 매년 45조 원 규모 연구비를 지원한다. 45조 원, 엄청난 연구비죠. 보스턴 시내 주요 5개 병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전 세계 신약, 새로운 약, 특허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 집단지에서 나온다고 하고,
이 신약이 개발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지만이 뚝딱뚝딱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45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니까 충분히 개발할 수 있죠. 연간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다. 신약이니까 특허를 내니까 이 약이 좋은 약이야. 다른 나라에서 이걸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로열티를 주잖아. 돈 받고 팔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지. 2조 달러. 1달러면 얼마야? 이 화폐단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지. 추정된다.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과 병원, 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이런 어떤 기초과학의 어떤 그런 환경이 딱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또 세 번째, 정부의 역할. 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역할.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첨단 혁신 분야는 시장 스스로에 의해 출현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자율은 국가가 필요 없다. 냅둬라. 알아서 만든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민간에서는 위험하니까 투자를 안 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기업들도 그때서야 돈 되네? 참여.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서 딱 시작하는 스타트. 선구자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를 미국은 잘한다는 거지. 잘했다는 거지.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수다. 케임브리지, 보스턴, 바이오 집적 단지도 세금 감면, 세금을 깎아줘. 실험실 부지, 땅도 그냥 줘. 하면 기업들이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 주정부,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전략과 지원하에 더욱 발전했다. 세 번째. 자, 본문단 매사추세츠주는 인구 7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주다. 미국은 각 50개의 주들이 연방에서 만든 연방정부잖아.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 서부의 실리콘밸리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주에 있는 12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학들의 우수 인력을 활용해 바이오 분야를 특화, 육성해 온 것이다. 그 보스턴 캠브리지 시가 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매사추세츠 주네. 이번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합쳐서 그냥 큰 정부라고 생각하면 돼. 큰 역할을 했다. 모더나, 파이자에 각각 25억 달러, 2조 8천억 원. 우와. 또 19억 달러,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선지급했다. 먼저 준 거야. 성과를 보고 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고 개발해. 이렇게 한 거죠. 엄청나게 팍팍 엄청 지원을 했다는 거네. 자, 용문단. 그러나 이렇듯 이 세 개의 이유, 첫 번째 절박함, 두 번째 기초과학 인프라, 바이오테크, 세 번째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는 내부의 연구 문화. 네 번째, 그 연구단지 내부의 연구 문화가 좀 특별했다라는 거지. 아무래도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이 직접 단지를 만들어 온 주체들이 정부 주도하에 위계적으로라는 말은 계층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부, 하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부가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위계적, 고리타분한 그런 꼰대, 그런 게 위계적 질서야. 가부장적 질서 이런 것들. 수직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시각일수록 기존 통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지. 기존의 통념, 기존의 생각, 기존의 어떤 의견을 넘어서는 게 창의적인 거지. 그치? 항상 창의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바꿔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보자 얘기하면 상부, 과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래, 오케이,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돈 안 될 것 같은데 꺼져. 이렇게 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살림하는 그런 굿 아이디어인데 기존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 따라서 혁신을 위해서는 개혁 플러스 개혁이야. 엄청난 개혁이지. 사람이나 조직 중심의 위계가 아니라 최대한 아이디어들이 경쟁하며 기존 통념이나 이론을 무시할 수 있는 발칙함, 어떤 건방짐. 뭐야 이거 되겠어?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방짐을 허용하는 환경. 그러니까 사장이 딱 회의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돼.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는 안 돼. 사장은 오히려 듣고만 있고 저 말단 신입사원도 이런 사장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토론이
자유로운 토론이 돼야지만이 이런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어떤 문장인지? 혁신적 연구는 이미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지. 그렇지? 답이 없는 거잖아.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이미 주어진 문제 정답을 찾아가도록 훈련시키는 한국식 교육. 또 우리 한국의 현실이 좀 나오네요. 최대 취약점이지. 그래서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그런 내부의 연구 문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못하겠어 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개발 못했지. 자,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쓴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대기업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전체 투자액 중 민간의 비중도 70%로 미국의 64%보다 높다. 돈은 많이 쓴다는 거야. 근데 왜 연구원 성과가 안 나오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지만 돈이 되는 응용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기초과학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지. 응용기술. 예, 돈이 되는 건. 그러니까 어떤 학문 연구도 물질 만능주의. 응? 물질 만능주의에 다 이제 당해버렸어. 그래서 돈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학과는 통폐합, 없애버려. 당장 이 연구가 아주 중요한 기초 베이스.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베이스가 탄탄해야 다양한 문제도 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회도 어떤 기술도 베이스가 탄탄해야 응용기술이 꽃피울 수 있는 거야. 거름이 충분해야 꽃이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해. 당장 화려함 때문에 기초 토양이 좀 부실하다는 거야. 이건 인정, 선생님도. 자, 이번 백신 파동이 정부나 사회 모두 더 긴 호흡과 안목으로 기초과학 인프라 육성에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업이나 사회나 길게 봐선 그게 더 남는 장사다. 그렇지. 백신의 이 바이러스, 대규모 바이러스의 유행은 또 계속해서 반복될 거야.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외국의 백신 수입 의존할 거야? 그냥 안 되지. 근본적으로 우리도 자체 백신 개발 인프라와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 박자가 잘 맞아서 자체 생산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지. 그럼 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 좋은 점들을 본받아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항상 너무 이상한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푸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쉽게 달려가지는 마시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글 110번 미국 왜 백신 개발에 빨랐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